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6-1편 해명태자의 죽음에 관하여. 이번 강의는 아프 강의 2-6편 해명태자와 무율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2-7편 제사태자와 호동태자의 강의 내용을 먼저 정리했지만 2-6편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하기 위해 2-6-1편을 새로 제작하여 보충하고자 합니다. 차후로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해명태자가 유리왕의 후계자로 정해지는 과정을 정리하자면 유리왕의 유일한 적자인 도절태자가 동부여에서 돌아와 복귀하기를 거부합니다. 해명은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계승권이 없습니다. 시네리일 뿐이죠. 사료 제공 및 잘못된 기록에 대한 논증 및 반박 없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몽은 건국 이념으로 현명한 자를 선택하여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처음에 고구려가 건국될 때의 태자는 비류이고 태자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비류가 병약하고 온화하므로 지혜가 많은 원조로 바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유리는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비류 형제는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고구려 건국에 가장 공이 많은 주몽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는 것을 오이를 비롯한 중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오로지 협부만이 소손의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주몽이 아들인 유리를 젖혀두고 소손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하려는 이유는 동부여에서 자신의 재능에 비해 하찮은 간직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엄리대수를 넘어 동부여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무능하고 현명하지 않다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주몽의 생각이었습니다. 소손호가 주몽에게 전남편 구태와 현남편 주몽의 공동 자손으로 고구려의 왕위를 잇기를 건의합니다. 주몽은 소손호의 의견에 따랐지만 흔쾌히 승낙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소손호와 구태의 딸 아이 부인이 유리의 아들 도절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로 나라를 잇게 하겠다고 주몽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고구려와 백제의 왕위 계승 원칙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파된 신라, 외, 가야의 왕위 계승도 여기에 따릅니다. 일본 창세신화의 삼신은 주몽, 소손호, 구태이며 그 다음 부부신은 유리왕과 아이 부인을 뜻합니다.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칠 때 동부여에는 어머니 유와 아내인 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씨는 금화의 딸이므로 주몽은 금화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금화왕과 유화 부인 사이에는 주몽과는 아버지가 다른 여러 동생이 있었는데 이들을 갈사왕 계열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리가 동부여에 있었을 때 비호하였으며 고구려와 동부여를 중재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고구려로 기여하여 고구려 제사의 어머니 혹은 백제 해루 또는 가야 원래국으로 혼입되어 남하하기에 이릅니다. BC 41년
졸분 부여에서 구태가 죽고 소소노가 여주가 됩니다. 유복녀인 아이 부인이 태어나죠. 구태는 금화의 아들인데 동부에서 졸분 부여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소소노가 졸분의 여주가 되었다면 남주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몽이 입국할 기반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몽은 어머니와 부인, 곧 태어날 자식, 동생들까지 동부에 볼모로 남겨두고 졸본으로 도망칩니다. 금화왕이 추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서우 형제들이 주몽을 추격하기에 이릅니다. 졸본을 주몽에게 내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소소노가 졸본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 졸본은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송양이 손종이라고 자칭하며 세력을 모았고 소소노 언니 관패를 부인으로 삼아 졸본을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양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주몽의 외할아버지 하백의 땅이며 주몽을 잉태한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몽이 가장 먼저 정복한 영토입니다. BC 40년 주몽이 졸분 부여로 왔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에 동부여에서 예씨가 유리를 낳았습니다. 소소노는 주몽의 영웅됨을 알아보고 서로 통하였지만 주몽의 신분이 미천하므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실력을 갖춘 자를 남편으로 삼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주몽이 우승으로 남편의 지위에 올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를 제압하고 BC 38년 주몽과 소소노 사이에 가마가 태어나며 BC 37년 소소노가 왕의 지위를 주몽에게 양보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함에 있어 소소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서로에게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고구려는 주몽과 소소노가 연합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주몽은 자신의 아들인 유리를 배제하고 비류 형제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현명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이 등 신하들이 아들로 천자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몽은 현명한 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건국이념이라며 자신은 유리가 현명한지 알 수 없다며 신하들에게 투표하도록 합니다. 비류 형제가 유리의 편에 서며 투표는 유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소소노 조언대로 주몽의 아들 유리를 태자로 세우고 구태와 소소노 딸 아이 부인을 비로 삼고 그 소생인 도저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주몽이 사망한 이후 유리왕의 즉위는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주몽의 죽음 이후 후계자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분열로 적의 침입을 유발할 수 있었기에 도절의 출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도절이 진정한 고구려의 정통 후계자이고 유리는 도절이 왕위를 계승하는 동안 섭정한 것입니다. BC 7년 도절태자의 어머니 아이 부인이 죽고
동부여에서는 금화가 죽고 대소가 섰습니다. 아이 부인의 죽음은 도절태자를 대신한 남동생의 출산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BC 6년 정월 도절태자가 대소 딸에게 장가들어 동부여에 갔고 2월에는 소소노가 죽었습니다. 7월에는 제사공주가 원조에게 시집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년 기사에 아이 부인이 죽고 송우를 세웠다고 기록하였지만 해명태자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마는 주몽과 소소노의 딸인데 처음엔 유리에게 시집갔다가 언니 아이 부인의 권유로 원조에게 시집가서 다루 형제를 낳았습니다. 당시 10대 초반인 제사공주를 급하게 원조에게 시집 보낸 이유가 가마를 다시 유리에게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마를 고구려의 황후로 세운 것입니다. 서기 1년 도절태자가 동부에서 돌아왔으나 대소왕이 도절의 부인 파소와 아들을 붙잡고 보내주지 않으니 도절이 고구려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남한으로 가버립니다. 5월에는 고구려 태보 비류가 사망합니다. 서기 2년 고구려는 천도를 계획하고 도읍할 자리를 살폈으며 현공주를 작태자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분들이 외의 시조이며 탈해 이사금의 조부모입니다. 제사공주가 원조 아들 다루를 낳았는데 이분이 가야 시조가 됩니다. 서기 42년 남하하여 변한 땅을 두고 탈해의 부친과 다투게 됩니다. 파사 이사금 때의 청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청해와 탈해는 다른 시대의 사람이며 변한을 두고 다툰 일은 그 선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기록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며 여기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 가야가 주몽, 소소노, 구태, 공통조상에서 나왔는지 설명함에 그치도록 합니다. 서기 3년 10월 고구려가 국내 위나함으로 천도합니다. 12월 유리왕이 사냥하며 돌아오지 않자 협부가 가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고 협부는 남한으로 가버립니다. 서기 4년 해명을 태자로 진공주를 태자비로 삼습니다. 작태자가 남한으로 갑니다. 협부와 작태자는 이모부와 조카 사이입니다. 작태자와 도절태자는 나이가 같으며 처남과 매부 사이입니다. 해명 부부와 작태자 부부는 서열이 같은 라이벌 관계이며 도절태자와는 군신 관계입니다. 작태자는 도절태자를 모셔오겠다고 남한으로 갔지만 결국 이모부인 협부를 따라 외로 간 것입니다. 서기 7년 고구려는
원조에게 병사와 군량을 보내 마한의 정벌을 도왔는데 3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해명태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기의 기록인데 삼국사기 내용과 다릅니다. 황룡국은 고구려의 속국으로 외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오이는 주몽을 따라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운 백전노장이자 고구려의 건국 공신입니다. 주몽에게 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비류 형제의 양의를 받아내었습니다. 서기 8년 고구려가 원조의 마한 정벌을 지원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태자인 해명이 전쟁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이에게 간 것이며 오이가 황룡국을 찾아온 해명에게 보궁을 선물한 것입니다. 보궁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궁 또는 명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화를 부러뜨려도 오이가 황제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해명이 부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명의 말대로 진짜로 약한 활이었겠죠. 주몽이 사용하던 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이가 전장에서 주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주몽을 그리워하며 오이가 보관하고 있던 활을 해명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선물하였는데 뜻밖에도 해명이 주몽이 사용하던 낡은 활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오이가 신하 중에 높은 서열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태자를 직접 꾸지람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태자를 직접 꾸짖도록 한 사람은 황후인데 남당유고 기록상으로는 소손우인데 이미 사망한 사람이죠. 해명의 어머니 송우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꾸짖어 사망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아이 부인의 사망으로 황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부재합니다. 해명이 자기 처인 진공주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성인 여성이기에 소손의 딸 가마로 추정합니다. 가마는 이전에 유리에게 먼저 시집을 갔었습니다. 서기 28년 원조를 따라 죽었으며 원조에게 가마라는 정처가 있음에도 제사공주라는 정처가 다시 시집 오는 것은 가마를 유리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원조가 마한을 정벌하여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이가 가마의 아들 다루 형제입니다. 이들이 백제의 시조죠. 원조가 마한과 전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국내성으로 찾아오자 황룡국 오이 또한 국내성으로 왔고, 우연히 오이가 해명이 화를 부러뜨린 일을 고한 것입니다. 원조가 마한을 정벌한 후 다루를 태자로 삼았는데, 여기의 다루라는 인물은 가마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백제라고 불리우는 계통입니다. 가야가 남하할 때도 고구려에 남아있다가 2세기 초반 고구려 태조왕 신라 탈해 이사금 때에 다시 기록에서 등장합니다. 가마는 유리로 하여금 원조가 마한을 정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이가 해명에게 주몽의 활을 전해준 것은 주몽의 활이 명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몽이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은 훌륭한 군주임을 알려주고자 함이나, 해명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구려의 차기 왕인데 병사랑 함께 훈련하고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고 나는 할아버지처럼 못해. 해명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명이 오이를 오히려 꾸짖으니 황후가 분노한 것입니다. 해명은 자신이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의 부인 진공주가 후계자이고 자신은 시내리였음을 알고 분노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공주를 사랑할 마음이 없고 신하의 조언을 들을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결한 것입니다. 유리왕은 해명을 태자로 세우기 위해 천도까지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끝내 듣지 않자 극한 분노의 말을 쏟은 것입니다. 해명의 형인 도조태자 역시 국내성이 송양의 터전이므로 가까운 송양 신하의 말을 믿으며 조부인 주몽을 깎아내리고 외조부인 송양을 지켜세우며 자신을 정통으로 높이다가 해명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명태자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과거 사건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여 논리적으로 사료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이번 편에서는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제가 사료 등 내용을 자꾸 제시하다 보니 잡다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내용이 산만해졌습니다. 이번 편은 어떠셨는지요? 다음 보충 시간에는 해명태자와 도조태자와 모율은 어떻게 달랐는지, 여진에서 해명을 따라 물에 빠져 죽은 해솔태자는 무율과 어떤 갈등 관계였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2-7편 제사태자와 호동태자 편을 정리하다가 결국엔 그 배우자였던 호화태우나 낙랑공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후계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